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이 시각 정치권 뉴스 잠금 해제 해보겠습니다. 장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내일까지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이랑 맞붙을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딱 이제 정해졌는데 그렇죠. 이 야권에서는 오늘 오전에 단일화 협상 결렬됐다고 소식 나왔다가 또 좀 지나니까 다시 또 재개하기로 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과연 단일화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참 문재인 정권을 좀 심판해야 되겠다는 우리 국민들께서 저희들의 이런 모습, 정말 문구 몇 개 가지고 네. 이렇게 격한 말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보고 과연 저희들을 투표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나가실지 참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됐으면 이번에 지금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후보 지지도 좋았잖아요. 상승세였는데 이 정도 되면 아름다운 단일화 물 건너간 거로 봐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철수 후보가 대승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제안한 안을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오세훈 후보가 협상하자라고 해서 곧 이제 협상이 진행되면 한 2시는 지나갔군요. 3시, 4시 정도까지 단일화가 되면 최대한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내일 마감 직전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면 국민들께 약속했잖아요. 19일까지는 단일 후보가 등록하겠다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보고 물리적 시간 괜찮습니까? 여론조사 돌릴 수 있어요? 물론 여론조사를 돌려서 과연 세대별로 세분화된 그런 도달률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뭐 40, 50대는 많이 응답했는데 그렇죠. 만약 20대나 30대가 30대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도달이 안 되면 또 가중치가 또 과하게 되면은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최악의 경우에는 2명 후보가 등록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서 한 분이 사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실망하시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막판까지 이제 지금 뭐 완전 결렬해서 다시 이제 회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일 후보 등록까지 여론조사 돌려서 단일화하는 단일 후보 등록이 안 된다면 우선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개별적으로 등록할 가능성도 제법 있는 아니 거예요? 마감 시간까지 결과가 도출이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저는 후보들끼리 상당한 의견을 절충을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이 유선 10% 그것을 고집하는 바람에 이게 조금 타결이 좀 어려워진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김무성 전 의원하고 이재호 전 장관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금 단일화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사실상 걸림돌이라는 뉘앙스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저께 걸림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자회견 장소를 그 장제원 의원이 그 주선했습니다. 제가 주선한 거죠. 우리 당의 상임 고문님들이 소통관을 쓰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주선한 거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걸림돌이라 하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첫째는 여론조사 방식에 있어서 지나치게 간섭을 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첨예한 문제거든요. 그거는 후보들의 결단으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무선 비율에 관련돼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너무 심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오로지 국민의힘 후보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가설 속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좀 문제가 됐고 또 한 가지는 단일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시너지입니다. 이게 단일화 국면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감정 싸움이거든요. 이 감정 싸움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심하게 이렇게 비난을 하다 보니까 과연 그 시너지가 만들어지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걸림돌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거죠. 이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김종인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3자 구도로 가도 국민의힘 후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호응했고 응원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가 지금 이 시각까지 지금 되게 화이팅을 하고 있는 그런 거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큰 그림이 맞는 거 그게 아닌가요? 큰 그림입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오세훈 후보를 칭찬을 했어야죠. 오세훈 후보가 정말 좋은 후보니까 우리 후보를 단일 후보로 만들어 달라고 메시지를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폄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안철수 후보를 떨어뜨리는 것이 방식입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오세훈 후보를 칭찬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를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세상 물정 모른다, 떼쓴다. 오늘은 정신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렇게 떼쓰는 어린애나 정신 이상이 있는 환자와 단일화를 왜 합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비판한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뉴스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는 100분의 1만큼이라도 박영선 후보를 비판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이 큰 야권 단일화는 물결에 이렇게 지장을 초래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후보를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항상 우리 흔히 말하는 직격을 할까요?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책임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후보조차 못 냈다. 그것을 막기 위한 면피 정치죠. 그래요? 저는 면피 정치라고 봅니다. 그게 국민의힘의 보편적인 정서입니까? 보편적인 정서를 떠나서요. 네. 모든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의 당원들이 국민의힘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도는 있는 겁니다. 상대 후보를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방식으로 이 국민의힘 후보가 나온들 큰 틀에서 야권의 큰 통합과 알겠습니다. 또 승리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 다시 한번 우리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관련된 거 한번 돌아가 볼게요. 김종인 위원장 상당히 이제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강하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요 피하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 안철수 후보는 같이 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또 이번 선거가 끝나고 합당을 내야 될 상대 아닙니까? 존중하는 가운데서 우리 후보를 칭찬하는 방식으로 해서 경쟁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알겠어요. 이번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제 두 후보 간의 이견을 보이는 것 중에 결국 뭐 경쟁력을 묻느냐, 뭐 적합도를 묻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지금까지 논의되는 걸 봐서는 여론조사 기관 2개, 한 곳에는 적합도를 물어보고 경쟁력을 물어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오세훈 후보가 역전한 거죠. 그렇죠. 그걸 안철수 후보가 받은 받았죠. 거죠. 근데 만약에 여론조사에 보면 항상 알잖아요. 더하기 마이너스 몇 퍼센트, 오차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으로 돼가지고 아주 간발의 차로 어느 후보가 아주 간발의 차 이겼어요. 아, 이거 한쪽 진 후보 쪽에서 승복 과연 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감정적인 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를 정도로 초박빙이잖아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은 누가 후보가 돼도 시비를 걸 수 없을 정도로 박빙이에요. 네. 사실은 가위바위보 조금 뭐 좀 과한 표현이지만 가위바위보를 한다든가 네. 동전을 던져서 정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오차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 같아요. 네. 그 오차범위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차이로 누가 되면 진 사람에 대해서 상처가 있잖아요. 네. 그 상처를 얼마나 잘 아물게 하고 보듬어서 같이 갈 수 있느냐,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게 큰 정치죠. 야권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요, 정말. 감정이 상하는 선거 그 단일화 과정이 되면 안 된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 알겠어요. 한번 결과 한번 볼게요. 근데 요즘에 그 재보궐 앞두고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당에서 서울의 오세훈, 부산의 박정준 후보에 대해서 MB와 닮았다. 얘기를 합니다. 정말 치졸하고 허접한 가짜 뉴스들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은요. 이명박 정부 때 이게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여기에 그 땅의 지정에 보금자리 주택 지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를 가지고 오세훈 후보가 땅 투기를 했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허접한 얘기고요. 네.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는 더 심합니다. 맨 처음에 국정원 관련돼서 사찰 문건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는 그 딸 특혜 입학 문제 나왔죠. 네. 그 다음에는 또 그 캠프 조직본부장의 그 LCT 문제 나왔죠. 네. 또 후보가 사는 데까지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운데 제대로 된 증명된 게 있습니까? 정말 합법적인 과정으로 현재 1가구 1주에 살고 있는 집까지 너 왜 그 집에 살아?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이게 허접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어제죠. 그 부산에 만약 LCT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하태경 부산시당 선대위원장 하고 있죠. 시당 위원장이 본부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부산시당 차원의 특검입니까? 중앙당에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제안을 했어요. 네. LCT 문제는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느냐. 이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건다 그러면 특검이 아니라 전수조사가 아니라 뭐든 받자. LCT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정말 저는 법사위에서 참 여당의 최고위라는 분이 법사위에 법안 심사하고 있는데 대마도 뷰가 보이는 LCT에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추잡한 그 공격은요. 근데 정말 저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가 김영춘 후보는 안 보이고 네. 오로지 네거티브만 보이는 진흙탕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그 부산 LCT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보면 대마도 날씨 좋은 날 보이나요? 안 뷰는?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1가구 1주택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까지 그렇게 특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도의적으로 맞는 일인가요? 여당답게 정책 경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있잖아요. 법사위원으로 모셨으니까 짧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 발동했습니다. 오늘 조남관 권한 대행이 총장 대행이 수용했습니다. 뭐 재심의 결과 만약에 그 기소로 가느냐 아니냐에 또 어떻게 파장이 제가 될까요? 볼 때는요. 네. 박범계 장관이 변화구를 던진 거예요. 네. 추미애 장관은 늘 직구만 던졌잖아요. 박범계 장관은 합의하는 식으로 하면서 변화구를 던진 거거든요. 오늘 조남관 차관은 체인지 여부를 받은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검장들도 함께 의논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인정하되 이 검찰들의 고검장들, 고검장이 큰 형님들 아닙니까? 네. 함께 대검 참모들하고 합의해서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는 조남관 차장이 현명하게 잘 대응했다고 보고 이거는요 검찰 연구관들 전체가 불기소로 결정한 문제고 네. 오로지 한 명 이문정 검사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공적 기관에서 보편 타당하게 결정한 거를 권력이 기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조국,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이 정치 장관들이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진영하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검 애초에 박범계 장관이 대검 부장회에서 재심의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랬는데 만약 거기 고검장들까지 참여해서 재심의 했어요. 그래서 기소하는 거로 했어요. 그럼 여당 야당에 거죠. 수긍해야죠. 아니, 수용을 떠나서요. 네. 그거는 정말 권력의 굴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력이 지시하면 검찰이 다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없는 거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네. 고검장들이 이거를 용납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그 장제원 법사위원과의 그 뉴스원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